안녕하세요. 네, 한가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보상플랜 강의, 오늘 해강 강주 사장님들께 굉장히 많이 모이셨는데, 오늘 보상플랜 강의 준비를 했고요. 먼저 보상플랜 강의 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장님들께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2번 해봤는데 살면서 5년에 한 번, 평균 7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다른 현실로 이동하는 느낌을 받아보신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꼭 성공만이 아니라 뭐 결혼일 수도 있고 시험에 합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 확장일 수도 있고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물리학으로 용어로 컨덤 점프라고 하거든요. 컨덤 점프. 그 컨덤 점프가 계단을 뛰어오르듯 갑자기 이렇게 딱 뛰어오르는 그 인생의 전환점, 도약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장님들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런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이걸 알아보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경험들과 행동들이 쌓였을 때 그 순간에 내가 생각이 바뀌는 딱 그 타이밍과 결합이 맞아 떨어졌을 때 그 컨덤 점프를 경험한다고 해요. 사장님들께서 지금 오늘 선입견이나 어떤 그런 편견 이런 걸 오늘은 내려놓고 패러다임을 좀 내려놓고 한번 생각의 확장성을 한번 넓혀보자. 한번 제 떠드는 얘기 한번 들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생각의 확장성을 넓히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그런 시간이 된다면 저한테도 너무 가치 있는 시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상 플랜 강의 준비할게요. 보상 플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의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PM 사업을 하기 전에 뷰티샵을 운영하면서 나중에 뷰티 아카데미를 하면서 기술을 팔고 기술을 가르치고 기술을 교육하고 네, 샵 컨설팅을 하고 했던 대표였습니다. 자영업을 15년을 진하게 했어요. 되게 열심히 했어요. 전 지금도 열심히 하는데 그때도 똑같이 열심히 했어요. 거의 뭐 제 영혼을 다 갈아 넣을 만큼 20대, 30대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이 분야에서도 성공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제가 달려왔을 때 30대 때, 지금은 제가 42이에요. 30대 때 이렇게 열심히만 하면은 안 되겠다. 결과가 달라지지 않겠다. 내가 언제까지 이 시간을 써가며 나의 영혼과 나의 체력을 바꿔가며 노동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를 계산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제가 타회사를 통해서 30대 초반에 타회사 세미나를 가게 돼요. 저는 원래 네트워크 회사 제품을 이 사업을 하진 않았지만 네트워크 회사 제품에 진심인 사람이에요. 제 얼굴이나 먹는 거에 네트워크 제품 아니면 안 바르고 안 먹었던 사람이었습니다. 20대부터. 네, 항상 그렇게 저는 자기 관리를 되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네트워크 제품이 좋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품 매니아가 됐다가 이제 소비자에서 매니아가 됐다가 점점 소개를 하면서 판매자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사업자 패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의 사분면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부의 사분면이 실제로 부자 아빠 가한 아빠 책에 나오는 공식이죠. 부의 공식. 이 부의 사분면을 보고 저의 메타인지를 하게 됩니다. 나 성공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있는 곳은 이쪽 S 사분면이었구나. 전문직이었구나. 기술과 시간을 파는 일을 하고 있었구나. 이쪽 왼쪽에 있는 회사원과 전문직, 자영업자 이쪽에 있는 분면은 사실은 시간을 바꿔서 해야 되는 노동소득이었던 거예요. 그걸 액티브 인컴이라고 하거든요. 노동소득이었는데 이쪽엔 사람들이 95%가 다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뷰티샵이 많았구나. 그런 걸 제가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공식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비즈니스 오너, 사업가 분면, 이 오른쪽에 있는 분면에는 5%의 사람들만 있는데 95%의 돈이 여기 다 흐르고 있대요. 그리고 이쪽에는 시간을 완전히 그냥 시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대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이 사람들이 없는 걸 이쪽에서 갖고 있다. 그게 뭐냐면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시스템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부터가 이 30살의 생각이 완전히 확장이 돼버렸어요. 그때 30대 초반에. 그랬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제가 마이크를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10년 지났을 때. 계속 그 시스템, 사업가, 비즈니스 오너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가 계속 머릿속에서 점점 커졌겠죠? 그러면서 비즈니스 오너가 되는 방법을 저는 다른 타 회사의 네트워크를 선택은 하진 않았어요. 너무 좋아했던 회사지만 제가 했던 사업에서 뭔가 거기서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던 그런 저의 어떤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 채로 38세, 38살이 돼서 8년이 지난 거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조급해지기 시작해요. 나 조금 있으면 40인데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시트 아직 안 만들었는데 어떡하지? 계속해서 불안한 상황에서 그때 제가 PM을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에 만나게 돼요. 제가 계속 갈망을 했고 시스템의 중요성을 아는 찰나에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찰나에 이거를 만났기 때문에 저는 생각의 확장이 이미 되어 있는 상황에서 PM을 만났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덥석 잡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편견이나 어떤 부정이나 이런 게 없었던 거죠. 아, 이거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 오너 되는 일이잖아. 이거 부의 사분면이잖아. 이거 비사분면으로 갈 수 있는 일이잖아. 근데 너무 완벽한 독일 아이템? 너무 좋은데? 이걸로 해야겠는데? 그래서 제가 학년 선생님 찾아가서 미안해, 약속 못 지키겠어. 나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나 이거에 미쳐서 지금 나 이거 할 거야. 잠도 안 와. 이 정도 잠이 안 와. 심장이 뛰어서 잠이 안 와. 내가 이랬거든요. 너무 초기 사업이고 지금 들어가야 돼. 이거는 왠지 시스템을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해야 돼. 막 이렇게 미팅이나 어떤 지인들이나 아는 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막 전달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미쳐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스템을 소유를 할 수 있는 PM을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때가 딱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비슷하게 생기신 분들이 좀 여기 앉아 느낌이 좀 있으시네요. 네, 이런 모습이었다가 변한 거죠. 네, 처음에 제가 PM을 선택했던 모습이었고, 그래서 자영업자였지만 저는 PM을 통해서 컨덤 점프, 다른 현실 세계로 이동하듯이 이동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지금까지 15년 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이 현실 세계에서 순간 이동한 느낌이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전 그걸 컨덤 점프로 생각하거든요. 저한테 만난 컨덤 점프, 두 번째 컨덤 점프였습니다. 그렇게 현실 세계로 이동을 했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이것만 현실 세계일 것 같지만 실제로 현실 세계는 굉장히 많대요. 내가 그거를 선택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걸 선택을 하려면 당연히 생각이 확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행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 오너를 하면서 이렇게 자영업을 할 때는 손님이 많아도 고민이었고 없어도 고민이었어요. 손님이 많아도 무섭고 담아낼 수가 없으니까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담아낼 수가 없죠. 많아도 예약이 많아도 한숨 나오고 없어도 한숨 나오고 그랬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1시간에 10명이 오던 100명이 오던 10,000명이 오던 걱정이 안 되죠. 왜냐면 PM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장님들께서 먼저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아마 우리가 원하는 인생의 모습이 1번부터 9번까지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자영업을 신나게 하면서 진하게 하면서 제 성공의 목표를 달려가면서 1번부터 9번까지 이런 거를 이루고 싶었기 때문에 열심히 했겠죠, 당연히. 하지만 이 8번 1로부터의 은퇴 전혀 데드라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데드라인이 없을 것만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안했던 것 같았고 여유로운 시간은 진짜 없었던 것 같았고 여러 가지 어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부족했던 게 저의 그전의 삶이었는데 제가 지금 42살에 열심히 15년을 자영업을 했던 그 시간들이 전 정말 새벽 2시까지 잠도 안 잤어요. 왜냐면은 스킬업하고 확장하고 스킬업하고 확장하고 계속 기술을 스킬업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었어요. 계속 뭘 배워야 됐고 사업을 계속 확장해야 되고 인테리어 계속 바꿔야 되고 이러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때 진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제 인생의 100세 시대까지 따졌을 때는 2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만큼이 남아있는 거를 저는 그때 안 거예요. 난 40살부터는 좀 찬란하게 살고 싶다. 40살부터는 저는 또 외향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또 갇혀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갇혀있는 게 힘든 성격인데 더 멋진 일을 하고 싶다. 누군가 돕는 일을 하고 싶다. 더 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전에 자영업을 했을 때 벌었던 이 소득의 형태는 어떤 소득이었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액티브 인컴이에요. 내가 노동을 해야 시간을 써야지 인컴이 들어오는 거죠. 벌 수 있는 돈인 거죠. 근데 지금은 제가 PM을 하고 지금 3년 9개월 됐거든요.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패시브 인컴을 소득의 형태를 권리소득의 형태로 내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시간에서 해방돼도 시간을 쓰지 않아도 시스템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받아낼 수 있는 그 패시브 인컴을 지금 PM에서는 소득의 형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이제부터의 삶은 진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설레이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패시브 인컴이 어떤 의미냐면 권리소득의 형태인데요. 권리소득은 한마디로 자산소득에서 나오는 수입이에요.
보통은 음원소득, 음원이라는 자산이 있는 거죠. 부동산 자산 또는 인쇄소득, 금리소득, 이자.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도 내가 만들어낸 유통망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인 거예요. 내 유통망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것 또한 내가 만든 유통망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권리소득의 형태, 패시브 인컴의 형태가 된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이 권리소득의 형태 중에서 제가 갑자기 뭐 슈퍼스타 K 갈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뭐 건물을 살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갑자기 작가가 될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을 한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정말 진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도 저는 명품인 것 같아요. 독일 PM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하루의 시간을 노동을 8시간에서 10시간까지 일을 했어요. 하루에 매일매일 주 5일, 6일, 7일까지 일한 적도 있었고 8시간을 일했는데 지금은 800시간처럼 일하는 수입의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소 800시간. 하루에 800시간을 일하지 않았는데 800시간 일을 한 사람처럼 소득의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때는 10,000명의 손님이 저한테 온다고 한들 10,000명을 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맛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저희가 10,000명, 20,000명이 가면은 그 맛집은 받을 수가 없어요. 재료 소진입니다. 품절입니다. 마감입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 PM은 어때요? 1시간에 10,000명이 와도 탑 CF 1시간에 매출 장난 아니잖아요. 그쵸? 프로모션 할 때 10,000명이 와도 20,000명이 와도 다 담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800시간 사람과 시간이 복제되는 복리 효과가 있는 800시간처럼 소득의 형태를 패시브 인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상 플랜이 어떤 건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7가지 보상 플랜 중에 사장님들이 처음 만나게 되는 보너스가 직접 추천 보너스 그리고 패시브 인컴, 6레벨 리더십 이런 것들로 통해서 간접 소득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일을 간접적으로 시스템을 통해서 벌 수 있는 소득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유일하게 보상 플랜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32년 동안. 한 번도. 그래서 정말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냐고 또 제가 대표님한테 질문을 했을 때 바뀐 적은 있다. 플러스 되는 거, 추가되는 거는 바뀐 적이 있지만 이 보상 플랜이 바뀐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독일만의 철학으로 만든 보상 플랜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사업하셔도 되시고요. 먼저 이 사업을 할 때는 사장님들이 그렇게 내가 자산소득의 권리로 난 패시브 인컴 받고 싶어. 나도 그렇게 시간적인 어떤 그런 형태를 만들어 보고 싶어. 시간적으로 내가 해방되고 싶었을 때는 이런 유통권을 만드셔야 돼. 유통권. 그랬을 때 유통권을 되는 조건이 너무 가성비가 좋죠. 오토시 풀셋에 130만 원에 그냥 내가 이 유통권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판권을 딴다고 하죠. 사실은 판권. 근데 보통은 타 회사에서 이렇게 판권을 딸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가 나올까요? 타 회사에 경험하면 최소 500에서 700, 1,000만 원, 많게는 5천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자영업도 조그만 샵 차리려고 해도 1억은 들어요. 근데 어떻게 130만 원에 간접으로 인한 소득을 이 시스템, 이 PM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다 가져가라고 하는 게 그 조건이 130만 원대인 거예요. 9개월치 제품. 그래서 가성비 좋은 네트워크가 이 정도는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그 처음에 만나실 게 이제 오토십 다 하실 거예요. 저희가 3개월 구독 제품인데 오토십 기본 있죠? 오토십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 기본으로 137,100원에 이제 구매를 하시게 되는데 이거는 구독 시스템이에요. 저희가 구독 다 정기 구독은 어디 회사나 다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희 특이한 점은 1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에요. 3개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장님들이 오토십을 하시면 사업을 하지 않는 소비자들도요. 소개를 했을 때 직접 추천 보너스를 11%나 풀어줘요. 저희가 굉장히 좀 많이 풀어주는 편입니다. 11%. 왜냐면 타 회사랑 비교해드리면 5%, 6%, 요 정도예요. 7%, 많아야 7%. 근데 저희는 소비자들한테부터 11%를 풀어줘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이 네트워크 회사가 초반에 조금 뭐 안 된다, 돈이 안 된다, 좀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저희 PM은 그 후방이라고 하죠. 처음에 소비를 팍 풀어주는 그런 후방, 화장품 쪽이 많잖아요. 그 후방과 네트워크가 거의 후방 3, 네트워크 7, 7대 3의 비율로 있기 때문에 적절해요. 초반에도 또 좀 세팅이 될 수도 있고 네트워크 간접 또한도 70% 세팅될 수 있는 보상 플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11%를 받게 되시는데 저희가 내가 소개해서 제품 단품이든 어떤 오토십이든 다 11%를 받는데 이게 3개월로 저희가 정기 구독이다 보니까 한 명한테 소개해도 3개월 내내 받는 거예요. 이 구독의 소유권을. 한 명이 10명 되고 100명 되고 늘어날 수 있죠. 근데 지금 다 내가 지금 만약에 장사를 하거나 회사를 운영하거나 어떤 회사원이어도 내가 지금 요즘에는 구독 시스템, 개인의 구독 시스템이 없다면 조금 미래를 앞서간 느낌이 아닐 수도 있다. 제가 최근에 청소기를 사러 갔거든요. LG 대리점, 삼성 대리점. 그쵸? 음악이 이렇게. 네, 대리점을 갔는데 구독을 하는 거예요. 청소기를 사려고 했더니 이거 구독하면 한 달에 3만 원씩 하면 안 사셔도 된다는 거예요. 3만 원씩 구독, 정기 구독처럼 내는 게 있더라고요. 스타일러며 청소기며 로봇 청소기 별의별 거 다 구독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장사가 그 정도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이 구독 시스템을 완전 대기업도 바꾸고 있는 현실인 거죠. 근데 저희 또한도 이 구독 제품을 32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한 명을 만약에 매출을 유통했어? 그럼 3개월의 매출은 확보하신 거예요. 3개월 미래의 매출까지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이 3개월 미래의 매출을 확보하는 거, 구독을 한다는 거는 대기업 아니면 기술이 있는 어떤 그런 분들 아니면 조금 뭐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서야 개인이 뭔가 미래의 매출을 확보한다는 거는 정말 저는 이 소비자부터 확보할 수 있다는 건 저는 너무 놀랬거든요. 이 구독 시스템에. 따박따박 내가 정확하게 이 금액이 나가는 이 구독 시스템, 이런 구독 시스템을 통해서 소비자분들도 처음부터 보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이 오토십뿐만 아니라 이 풀셋을 유통했을 때도 초반에도 매니저가 됐으면 15만 6천 원 한 명만 유통해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회원들은 7만 8천 원 일반, 보통은 매니저를 하시겠죠. 그래서 이 6개를 유통했을 때는 거의 95만 원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 풀 보너스만 잘 활용해도 초반에 사실은 커미션이 어떤 분은 IM인데도 막 500만 원, 400만 원 받는 분들이 이 풀 보너스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초기 직급자분 커미션증을 제가 갖고 왔는데 직접 추천, 아까 11%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 11%를 소개했더니 100만 원이 들어오신 거예요. 초기 직급자도. 그러니까 내가 직접 전달한 그 금액이죠. 퍼스트라인 보너스. 그리고 풀보너스 같은 경우는 15만 6천 원이니까 2개를 유통하신 거예요. 31만 원이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20개 유통해봐요. 300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직장인 월급 수준이 되는 게 풀보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도 만약에 3개? 4개? 4개 정도 유통해도 뭐 거의 60만 원 정도 벌면은 어디 자영업자 월 일당 정도 나올 수 있는 거, 이게 풀셋이에요. 내가 하루에 3개, 4개만 유통해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활용하기도 되게 좋아요, 저희는. 그래서 오토십이, 그리고 또 너무 정말 이 오토십의 비전에 저는 요즘에 더 느끼는 게 뭐냐면, 다른 네트워크는 오토십이 이렇게 탄탄하진 않아요. 오토십이. 저희 보상 플랜이 자산으로 된다는 거는 계속 쌓이면서 누적이 돼야 되는데 복리 효과가 있거든요. 오토십이. 차곡차곡 쌓이는데 제가 3년 8개월 동안 이 오토십이 저 혼자로 시작했다가 계속 쌓이는데 나중에는 건물 한 채 수준이 되는 거예요. 건물 한 채 수준으로 쌓이더라고요. 3년 8개월 동안. 탄탄하게. 그게 뭐예요, 이게? 그러면 오토십을 해지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야를 했을 때 있겠죠. 있겠지만 또 들어오는 신규가 또 계속 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토십 같은 경우는 끊었다가도 그런 말 있거든요. 집 나간 오토십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정 능력이 너무 뛰어나다. 혼자 탈퇴했다가 혼자 다시 가입했다가 BA 쿠폰 달라고 하시다가 혼자 자정 능력이 너무 뛰어난 게 저는 오토십, 저희 PM이 오토십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 직접 추천한 게 21명인데 점점점 간접으로 퍼져나간 게 3,000개가 넘어가면서 월 초에 예전에 제가 오토십 5일 날짜에 결제되잖아요. 그 5일 날짜에 저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자영업으로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했던 매출이 5일 날 그냥 자동으로 뜬다는 거예요. 아직 난 사업 시작도 안 했는데 이번 달에 사업 시작도 안 했는데 자영업할 때 하루 종일 주 6일을 여행도 안 가고 이랬던 나의 매출이 오토십 5일 날에 그냥 떠버리는 걸 보면서 이거 무슨 일일까 진짜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사장님들 이게 쌓여가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속도가 안 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속도가 복제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나요. 빠르게 나면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인원이 많아질수록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불경기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는 사실 전 드물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간접소득, 그러니까 거의 건물로 따지면은 100억의 가치
전 100억이 같이 월세 소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따박따박. 그게 너무 안전하게 이 숫자가 정확하게 찍히기 때문에 내가 다음 달에 몇만 포인트 매출이 얼마가 일어날 걸 미리 예측할 수 있어요. 먼저 오토십에서만.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저는 이걸 부산 강의할 때 썼던 자료거든요. 2주 뒤에 강의를 하려고 하면 이걸 또 바꿔야 돼요. 숫자가 또 늘어나 있어서. 진짜. 그런 일이 어딨어요. 그냥 타 네트워크에서 만약에 2주 뒤에 숫자 바꿔야 된다고 물어보면 안 바꿀걸요? 안 바꿔요.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소름 끼치게 이 숫자가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걸 계속 바꿔야 될 정도로 하루마다, 이틀마다, 일주일마다 숫자가 업데이트되는 경험을 하면서 그것도 진짜 PM 아니고서 저는 이런 수치는 볼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초반에는 모릅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알아요. 초반에는 느낌이 없어요. 그러다가 기하급수적으로 그 느낌이 나오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게 레버리지라고 해요.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이거를 그냥 누군가는 저도 처음에 네트워크 제품 소비자였어요. 소비자일 수도 있고 소비자였다가 매니아가 되죠. 그러다 판매자가 돼요. 근데 또 경영자까지 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경영자가 되고 싶어서 EPM을 선택했거든요. 경영자가 되고 싶어서 제 남동생한테 하자고 한 거였거든요. 남동생이 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남는다면 전 남동생한테 추천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직 결혼도 안 한 저렇게 멀쩡하게 생긴 남동생한테 PM을 하자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경영자 해보자. 우리 CEO 해보자. 우리 비즈니스 오너 한번 해보자. 여기서 해보자. 리스크 없잖아. 투자금 없잖아. 한번 해보자. 이 마음으로 저는 시작을 했거든요. 그냥 정말 비즈니스 오너가 되는 플레이 왜 그러냐면 이 프랜차이즈 오너랑 굉장히 똑같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랜차이즈 툴이랑 너무 일치하다. 근데 점포가 없을 뿐 온라인 프랜차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에 로열티를 받는 일이거든요. 프랜차이즈를 예시로 말씀드리면 이 본사가 있죠. 저가형 카페만 봐도 본사가 하나 있고 그 밑으로 가맹점이 내려가요. 이 가맹점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 게 본사죠. 본사죠. 근데 여기는 이제 수직으로 내려갈 수는 없고 이렇게 옆으로 계속 늘어나는 게 프랜차이즈 대표들의 로열티를 받는 방식입니다. 그럼 옆으로 계속 늘어가려면 이 사람은 본사가 아니라 본인만 본사이기 때문에 본사 자체는 굉장히 능력이 있어야 되고 1인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천재적인 어떤 경영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어떤 그 특출난 사람만이 옆으로 늘리고 회사 경영 능력이 있는 사람이 계속 늘리면서 그 로열티를 받는 건데 우리도 옆으로 늘리는 것처럼 이 정도의 본사의 자격처럼 가맹점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실게요. 만약에 스타벅스 가맹점을 했을 때 사장님이 한번 시각화를 해보시면은 스타벅스한 본사가 아니라 스타벅스 가맹점이 내려갔어요. 본사 밑으로. 근데 이 밑으로 내려간 사람들도 독립적인 다 본사라는 거예요. 다 본사의 자격이고 독립적인 사업자의 자격이기 때문에 자기 가맹점을 자기 밑으로 6레벨을 다 내릴 수 있는 게 이 프랜차이즈 예시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옆으로 늘리는 것도 무제한이긴 하지만 수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수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천재 경영자가 프랜차이즈 오너가 수평으로 펼친 것만큼 밑으로도 내려가기 때문에 그 정도의 거의 일치하는 커미션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지도 않고 굉장히 어떤 스킬이 있지도 않고 어떤 걸 되게 똑똑하고 천재적인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평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 본사의 자격이기 때문에 각자 걸 내리기 때문에 꼭 진짜 본사 프랜차이즈, 현재 본사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 대표처럼 똑같은 그 수준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 게 PM 사업입니다. 수직으로도 인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 PM으로 하게 된다면 가맹점들에 대한 로열티를 똑같이 사장님들이 그 가맹점에 대한 매출을 3%에서 5%를 받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직으로 뎁스를 내릴 수 있는 거는 나만 본사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다 본사이기 때문에 자기 사업을 펼치죠. 자기 스케일만큼 다 펼치기 때문에 각자 터치 없이 독립적인 사업자로 힘을 합쳐서 이 수직으로 프랜차이즈 이런 아주 큰 빅 비즈니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냥 가맹점 하나, 여기서 판매원 하나로 그냥 만족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거기까지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만족을 해서 상관은 없다. 소비자로 11%만 받아가도 그게 좋으면 그것만 하셔도 돼요. 그럼 내가 목표 설정을 세팅을 하는 거죠. 근데 나는 진짜 프랜차이즈 오너처럼 한번 해볼래. 나 이거 투자금 없이 했지만 내가 이거 제대로 배워서 조직 사업 제대로 배워서 이렇게 난 만들어 볼래 하면은 똑같이 그 어떻게 보면 가맹점의 숫자는 거의 일치하더라. 매출액이 1년에 100억 이상을 개인이 한다면 이 PM으로요. 거의 저는 일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사장님들이 받아갈 수가 있는데 이런 게 플랜이 아무리 좋아도 조건이 많으면은 그림의 떡입니다. 그림의 떡. 근데 저희는 초기 직급부터 이런 플랜을 다 받을 수 있어요. 보시면 이 6레벨도 타회사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사장님들이 아무리 시작을 해도 다이아몬드 PT 이상 되면은 SP 이상 되면은 어떤 직급 높은 직급 상위 직급 되셔야지 6레벨을 인정해 줍니다 라고 해서 이걸 받아갈 수가 없어요. 보통 1레벨에서 끝나요. 1레벨에서. 아니면 3레벨, 2레벨 이런 식으로밖에 인정이 안 돼요. 근데 저희는 초기 직급, VP만 돼도 6레벨, IM은 5레벨, 매니저만 패스했는데도 4레벨까지 간접을 인정을 해준다면은 사장님들 이런 것들을 현장에 전달했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비전과 가치를 볼 수가 있거든요. 비전과 가치를 전달했을 때는 이 내 사업이 또 달라져요. 제품만 전달과 비전, 가치 전달은 또 내 사업의 완전 크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누구나 초기 직급부터 SM이랑 25만 원부터 월 1억까지 직급이 있는데 그 위에도 직급은 더 있습니다. 누구나 퍼센트지가 있죠. 자기가 받아갈 수 있는 점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로얄티 3%에서 5%보다 더 줄 수 있는 플러스 알파라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로 얼마나 더 받아가실래요의 점수인데 저희가 이거를 SM이랑 직급부터 2%가 붙잖아요, 사장님. 근데 이게 보통 타회사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거의 최고 직급의 최고 직급 이상만 받아갈 수 있는 게 이 리더십 보너스예요. 리더십 보너스. 근데 보시면은 저희가 이 네트워크는 35%에서 돈을 풀어준단 말이에요. 사업자들한테 35%를 풀어주는데 이거는 이제 임원진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보상 플랜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앞방 보상, 뒷방 보상. 뭐 너네 회사 뒷방이야, 앞방이야? 그럼 우리 회사 뒷방이야, 우리 회사 앞방이야.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보상 플랜이 있어요. 뒷방 보상이 뭐냐? 요거예요. 최고 직급이 됐을 때 이런 보상 플랜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21%를 최고 직급한테만 거의 다 풀어주는 보상 플랜인데 앞방 보상 같은 경우는 초기 직급부터 중간 직급에 다 풀어주는 거기다 집중해서 풀어주는 보상 플랜이거든요. 독일의 철학으로 저희는 종 모양 앞방 보상입니다. 앞방 보상이기 때문에 이 SM부터 붙는 거고요. 이 리더십이 그래서 3%, 4% 늘다가 직급이 올라갈수록 갑자기 0.5%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CL 되면 21%, 최고 직급은 21%인데 그 위에 직급이 또 SCL, GCL, 챔피언 또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리더십이 뭐 30%냐? 그 사람들도 21% 똑같아요. ICL에서 그냥 묶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풀어주는 앞방 보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플랜을 알면은 사실은 잘만 짜면 중간 리더들도 500에서 700까지 받아갈 수 있는 게 저희 PM이고요. 그냥 4개월, 5개월 후에도 바로 빠르게 갈 수 있는 직급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이거를 활용을 하셔서 웬만큼 사실 뭐 내 가게 월세 아니면 또 내 엄마 연금 아니면 내가 어떤 조금 여유 자금을 만들어 볼까로 시작할 수 있지만 그게 10배 이상의 가치로 돌아올 수 있는 게 저희 PM의 복리 효과예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중간 직급, 중간 허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기. VP부터 EVP, IMM 중간 직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중간 이 독일의 철학이에요. 중간 중상층이 잘 살아야 나라가 부강하다. 저희 똑같아요. 최고 직급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으로 탄탄하게 쫀쫀하게 차곡차곡 이분들부터가 쫙 올라와야지 결국에 조직이 건강하다는 거죠. 그런 독일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런 보상 플랜에 맞게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저희는 2%부터 21%까지 무한대로 받을 수가 있는데 나의 영향력을 옆으로 밑으로 뎁스까지 다 인정을 해주는 게 리더십인데요. 내가 만약에 사장님께서 어떤 뭐 장사를 했어. 그냥 내가 이거를 뭐 팔았어. 20만 원을 팔았어. 근데 그냥 갑자기 플러스 알파로 10%를 더 준대. 내가 더 가져갈 수 있는 거야.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너무 좋잖아요. 그게 바로 리더십이거든요. 내가 하는 것보다 내 직급에 따라 플러스 알파로 더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산법이 어떻게 있냐면 그럼 로열티가 사실 3%가 아니라 더 받아갈 수 있는 거고 5%가 아니라 더 받아갈 수 있는데 이게 가맹점뿐만 아니라 내가 그냥 액티바이즈 하나 유통해도 이 리더십이 거기에 플러스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PM을 전달하는 어떤 거 상관없이 다 플러스 되는 게 리더십이에요. 다 플러스. 네. 그래서 보시면 사장님들께서 나의 직급과 내 산하 파트너 사장님 직급을 차감한 금액, 그 나머지 금액이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PT가 18%예요. PT는 월 1,000원 정도 평균 수당입니다. 근데 EVP는 15%. 그러면은 차감하면 3%죠. 그럼 EVP 라인에서는 6레벨 가져가시고 리더십까지 더블로 받아가는 거예요.
6레벨 받아가고 리더십 받아가고 6레벨 받아가고 리더십 받아가고 소비자들한테는 리더십 그대로 다 받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퍼스트 라인이요. 그러면 아까 보여드린 퍼스트 라인 100만 원 받아가실 분이요. 만약에 리더십이 18% 있는 사람이다? 그럼 100만 원이 아니야. 200만 원 냈을 거예요. 그 퍼스트 라인에도 붙어요. 다 붙어요. 리더십은. 그러니까 이 리더십이 첫 직급부터 활용이 되기 때문에 직급 도전해보시는 게 아무래도 훨씬 더 커미션이 2배가 될 수 있는 거죠. 7레벨부터는 리더십을 무한대로 받을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게 정말 그러면 시스템을 소유한 게 맞아? 시스템 자산이야? 정말 그렇게 패시브 인컴이야?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000명이 왔을 때 받아낼 수가 있냐? 그 매출을 시스템이 있으면 받아낼 수가 있거든요. 제가 탑쉐이프 아까 황영호 사장님께서 강의해 주신 이 혁신적인 제품이 출시 첫날이었어요. 이게 프리오더로 소량을 판매했거든요. 소량을. 근데 하루 매출이 1시간에 2억이 발생하더라고요. 하루 1시간 동안 2억이 팔려 나갈 때 제가 판 게 아니라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렇게 팔려 나가는 거죠. 그 한 시간 만에 2억 매출도 담아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자영업을 했다면은 1시간 안에 2억이 막 이렇게 온다 하더라도 못합니다. 안 됩니다 했을 거 아니에요. 받아낼 수가 없잖아요. 놓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1시간에도 2억 매출을 받아내는 게 이 PM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죠. 회사의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 간접 소득을 이런 식으로 사장님들이 하루 받아낼 수가 있고 포인트로 따지면 1시간에요. 1,000만 원을 번 거예요. 1시간에 2억 매출을 벌었다는 거는 1시간에 1,000만 원을 커미션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1시간에 1,000만 원.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게 시스템. 내가 쓴 게 아니라 시스템에서 이런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그게 정말 시스템 사업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날 뭘 했냐면은 파트너 사장님 후원을 했는데 20명을 만난 것도 아니고 200명을 만난 것도 아니고 단 한 명을 만났습니다. 단 한 분을 만났고 저녁에는 그냥 정말 밥을 먹었어요. 근데 레버리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매출이 1시간에 2억이 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달에 거의 100만 포인트를 넘었어요. 포인트가. 120만 포인트까지 올라왔고 빠져나간 6레벨 안에 들어온 건 100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걸 로열티로 계산을 해보시라는 거죠. 이게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저 혼자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10,000명이 와도 이걸 담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소유. 그게 PM의 비즈니스의 빅비즈니스이지 않을까. 저는 지금 생각하면 어떤 비즈니스보다 빅비즈니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간을 자유롭게 썼지만 매출과 별개이죠. 지금 시간을 쓰는 게. 그래서 자영업을 했다면은 아마 화장실도 못 갔을 거예요. 화장실도 못 갔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여유로웠지만 매출은 폭발하는 그런 날을 경험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여행 보너스도 있어요. 여행 트립도.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이걸 잘 활용하신다면 여행에 대한 사실 열망이 있으신 분들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는 PM의 회사 진짜 그거 조금 아닌 거 아니야? 불안해. 뭐 다단계 아니야?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1번을 한번 와보세요. 1번을 오시면은 PM은 어떤 회사인지를 딱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서 시야가 넓어지면서 이거 그냥 프랜차이즈 나 한국 말고 글로벌로도 해볼래.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너무 젊은 유럽 사업가들이 이 안에서 빅비즈니스를 펼치고 있고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조직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너무 멋있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번, 2번을 오시면은 이 회사를 확인하는 시간이고 3번, 4번을 오시는 거는 열심히 이게 달려왔으니까 릴렉스 타임. 네, 릴렉스 타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초기 직급부터 IM이란 직급 초기 직급부터 월 100만 원 받는 커미션 받으시는 이제 직급부터 유럽, 스위스 어제 해당한 강의에서 정혜진 사장님 스위스 보는데 너무 갑자기 가고 싶더라고요. 스위스, 바르셀로나 여러 국가를 다 돌 수 있을 정도로 매년 가는 거예요. 매년 IM 이상이면은 단 한 번이 아니라 매년 유럽 여행을 가는 거야, 매년.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월드 투어라 그래가지고 회장님의 버킷리스트 세계적인 어디 클럽메드란 리조트를 돌아다니면서 회장님의 버킷리스트 나라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도 가고요. 뭐 이상한 마라케시, 쉐이셸, 뭐 지구 반대편을 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CEO의 버킷리스트를 같이 경험하는 시간. 부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5년마다 아시아 국가에서 해요. 5년마다. 클럽메드 리조트를 5년마다 아시아 국가에서 하는데 내년이 딱 5년 차이기 때문에 발리에서 해요. 발리가 그렇게 좋대요. 클럽메드가.
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PT 같은 경우는 이 PT 인정식, PT 직급이 되시면 부부가 초대를 받게 돼요. 그래서 부부가 둘 다 핀을 받고 두바이나 프랑스 니스, 생트로페제 요즘에 진짜 뭐 쇼핑몰 모델들 다 프랑스 생트로페제 가서 뭐 사진 찍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되게 핫한 거죠. 굉장히 핫한 그 프랑스 생트로페제에 가서 지중해 음식 자체가 퀄리티가 굉장히 높고요. 그냥 오징어 뭐 이렇게 지중해 음식 있죠. 문어 이런 거 화이트 와인을 그냥 계속 먹어야 돼. 밤낮으로. 분명히 낮에 화이트 와인 잔뜩 먹고 자려고 하면 밤에 또 이제 갑자기 화이트 와인 또 차려져 있고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원래 지중해 음식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 갔다 오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집에 프랑스 느낌으로 저도 옛날에는 저는 진짜 그런 거 몰랐거든요. 자꾸 프랑스를 파리를 회사에서 보내주고 니스를 보내주고 두바이를 보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인테리어가 나도 모르게 바뀌어 있어요. 그림이 바뀌어 있고 소품이 바뀌어 있고 아 내가 이렇게 눈이 바뀌어가는구나 생각이 바뀌어가는구나 보는 게 무섭구나 문화가 무섭구나 이런 거를 느끼면서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 해결을 해준다. 왜냐하면 여행은 사장님들 소비의 영역이에요. 소비의 영역. 근데 이걸 회사에서 너무 많이 보내주기 때문에 1년에 4번 저도 다녀오거든요. 그런 것들 이 플랜 한번 보시면서 가면 좋고요. 근데 이 IM이란 이 초기 C급이 가는 여행이요. 비용으로 검색해봤더니 900이에요. 900에서 800. 이걸 회사가 600명, 400명, 500명을 매년 저희가 PM코리아가 나가요. 그래서 이게 인원이 많기 때문에 국가별로 나눠서 나가요. 그래서 베를린에서 다 만나보거든요. 그 정도로 이 정도의 여행을 IM 초기식부터 보내준 회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행사에서도 PM 회사를 극찬해요. 왜냐하면 요즘 불황에 대기업도 그렇고 일반 기업이 프로모션을 유럽에서 할 수가 없대요. 하는 나라가 없대요. 그럼 어디서 해요? 물어봤더니 베트남이나 뭐 동남아 이런 데서 많이 진행을 한대요. 근데 PM은 특이하게 6월 축구 시즌 있죠? 축구 시즌 가장 비싼 시즌에 매년 똑같은 6월에 계속 프로모션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실제로 그 더마이스 여행사 직원이 말해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막 중국말, 일본말 여러 가지 말들이 막 들려오니까 진짜 이 정신이 하나도 없다. 진짜 글로벌 회사다. 너무 빅비즈니스다. 라고 실제로 놀랄 정도로 여행사 직원이 놀랄 정도로 네, 그런 비용을 드는 이런 것들을 같이 또 갈 수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 사장님들이 선택해서 팀원들과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PM에서 이렇게 여러 바르셀로나부터 영국, 체코, 프라하, 파리, 두바이 뭐 안 가본 나라가 없을 정도로 이번에 터키 가거든요. 윈터에 터키. 그 정도로 진짜 PM에서 세계 일주를 하는 것 같아요. 3년 좀 넘게 사업을 했는데 너무 많은 국가를 다닌 거예요. 심지어. 그런 것들이 좀 벌써 삶이 달라졌죠. 저는 자영업할 때 동해 많이 아시겠지만 동해, 서해, 제주 그렇게 갔었어요. 사실 동해, 서해, 제주 네. 그렇게 갔었는데 지금 많은 국가를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포너스가 있습니다. 카포너스 같은 경우도 사장님들께서 어쨌건 저희가 점포가 있지는 않지만 온라인 사업이 온라인 프랜차이즈, 온라인 건물 이런 점포가 없어요. 이제 온라인 시대가 왔잖아요. 하지만 이동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회장님이 네트워커 해봤던 저희처럼 네트워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는 카포너스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직급별로 할부금이 진행이 되고요. 저도 지금 260만 원 매달 받아요. 근데 저는 리스를 130만 원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130만 원이 회사에 나오고 나머지는 누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그룹장님들 2천만 원씩 3천만 원 쌓여있는 거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그렇게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게 할부금이기 때문에 사장님들께서 BMW나 기아, 카포너스 이런 것들도 이용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저도 남동생이랑 지금 2대를 타요, 집에서. 저희 남매한테 PM은 완전 그 억대 연봉을 저희한테 선물을 해주고 BMW도 각각 한 대씩 1억에 가까운 BMW 전기차를 저희 남매가 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들 보면은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가족도 그리고 저희 파트너 사장님도 같이 하면서 다 BMW 그냥 어디 무슨 미팅 같은 거 하면은 모이면 한 4명 이상 모이고 3명 이상 모이잖아요. BMW가 이렇게 같이 주차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가끔 사장님들 물어봐요. 무슨 일 하세요? 무슨 PM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BMW 타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냥 소수만 리더만 타는 게 아니라 저희는 초기 IM부터 풀어주기 때문에 진짜 이 BMW 타시는 사장님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 그러니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플랜입니다. 이것 또한. 그리고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빠른 승급, 가입한 날로 2개월 이내 하시면 65만 원, 26만 원, 13만 원 빠른 승급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VIP는 165만 원, EVP 325만 원, PT 650, 총 1250만 원 받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사장님들이 이런 빠른 승급대로 가게 되면은 리더 직급을 생각보다 빠르게 앉을 수가 있다. PM은요 다른 회사랑 다르게 리더의 자리가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파이가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달려가면 앉을 수 있는 거고, 타 회사 같은 경우는 리더의 자리가 이미 다 찼죠. 30년, 20년 됐으니 다 찼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리더를 끌어내리고 내가 거기 앉아야 되는데 그 사람보다 특출나야 돼. 그 난이도가 높아요. 저희는 비어있어요. 빈자리. 공석입니다. 와서 달려와서 앉으시면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PT가 되시면은 팀이 생긴다는 거예요. 프레젠트 팀. 그때부터 빠르게 가신다면은 빠르게 리더의 자리에 더 정상에 빠르게 갈 수가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CL 이상의 직급이 있거든요. CL 이상의. 근데 이거를 일시불 보너스를 받게 돼요. 컨펌하면은 SCL을 달성을 하시면 1억 9천을 받게 되는 거예요, 회사에. 그 제가 집에 대출이 이제 1억 9천 정도 이걸 또 노리고 있어요. 한꺼번에 내가 돈을 모으는 것보다 이거 빠를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그렇게 꿈을 꿔봤고, 또 GCL은 3억 2,500 받고요. PCL 6억 5천. 챔피언 되시면 13억 원. 13억 원. 네, 그렇게 이 20을 봤을 때 떨리는 사람 있을 거예요. 전 떨렸어요. 보자마자 나 저거 받을 거야. 난 저거 무조건 받을 거야. 뭐 그렇게 했던 얘기가 그때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정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보고 이 돈을 사실 본 건 아니고 뭘 봤냐면, 와, CL, SCL, GCL, PC 챔피언? 저는 목표 지향점이거든요. 목표가 딱 한계점에 딱 도달해서 답답하고 우울증이 걸리는 사람인데, 와, 한계가 없네? 계속 도전할 수 있네? 도전의 끝이 없네? 데드라인이 없네? 그럼 나 계속 성장하고 한번 도전해볼래. 그 한계 없는 플랜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강점이 승부욕이 좀 있거든요. 승부욕 뭐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자신한테. 그러니까 이런 플랜들이 저한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계속 핀업하고 이런 플랜들이 저는 잘 맞아요, 사실은. 국가대표에서 잘했을 것 같아요. 도전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 한계 없는 한계 없는 성장, 그런 게 있다는 걸 보고 좀 안심을 한 거죠. 내가 만약에 딱 여기까지 도달했는데 여기가 끝입니다 하면은 그것도 전 불안하거든요. 근데 한계 없다? 그럼 계속 도전할 수도 있겠다. 이 포화 시장은 늦게 올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타회사에서 보니까 어느 최고 직급이 됐는데 거의 저희로 따지면은 SP 정도에서 끝나는 회사도 많아요. GP에서 끝나는 회사도 많아요. 그럼 전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끝이나요? 아무리 권리 소득이어도 그런 한계 없는 파이 스케일, 저는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PM이. 네,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이렇게 핀업을 도전하는 거, 저희가 PM의 어떤 용기를 내가지고 편견을 이기고 저희가 컨덤 점프를 위해 다른 현실 세계로 가는 독일 PM을 선택을 한다는 거, 그리고 뭐 어쨌건 사장님들이 이렇게 성공을 한다는 건 저한테는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일이었거든요.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일.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내가 왜 PM을 해서, 아니면 또는 내가 왜 성공을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는 막 이렇게 달려가다가도 되게 뭐랄까 좀 지칠 때 또는 되게 기쁠 때 뭐가 힘받고 싶을 때는 집밥을 먹으러 가요. 부모님 댁에 집밥을. 최근에 또 갔다 왔어요. 최근에 뭔가 좀 제가 긴장되는 좀 어떤 도전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엄마 집에 가서 밥심이라고 하죠. 밥 먹으러 왔어. 밥을 먹으러 갔는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사업 처음에 이제 전업을 하면서 딱 이때 그때 모습이에요. 지금 보면은 약간 웃고 있지만 굉장히 불안해 보이지 않나? 그늘 있지 않나? 모든 걸 내려놓고 전업을 도전을 딱 했을 때 딱 심정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었냐면 뭐부터 해야 돼?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나 할 수 있을까? 명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네트워크 처음인데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수입을 내려놓고 괜찮을까? 현금을 계속 만지던 사람이 괜찮을까라는 불안감이, 웃고는 있지만 사실 울고 있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팀방 톡방에 올렸거든요. 엄마가 한 얘기를, 엄마가 대화를 했던 거를.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처음에 너 다 내려놓고 PM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 그때 사실 엄마가 너 보는데 되게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항상 너의 표정을 관찰했다. 오늘은 제가 미팅을 잘했나? 오늘은 제가 어떤가? 기분이 어떤가? 항상 표정을 관찰했다는 거야. 매일매일 저를. 너무 불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하게 하다가, 고고하게 하다가, 앉아서 그냥 손님 오면 받고 강의하고 하다가 갑자기 다 늘어놓고 막 전국구를 다니면서 뛰어다니고 기차 타고 뭐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내 딸이 괜찮을까? 라는 너무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진짜 이거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아? 나는 이거 빅비즈니스 봤어. 평범한 사람이 프랜차이즈 대표가 되는 일인데 나 너무 프랜차이즈 대표 되고 싶었거든. 엄마 알잖아. 나 너무 되고 싶어서 내가 전재산 다 투자해서라도 하려고 했잖아. 근데 이건 투자금이 없어. 투자금이 없는데 그냥 열정, 에너지, 초집중만 하면 된대. 근데 너무 쉽지 않아? 생각보다? 그건 자신이 있거든, 나는. 나는 정말 자신이 있었거든. 일단 투자금 하는 게 더 자신이 없어. 그래서 초집중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쉬운 방법이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이 흔들리지 않는 이 프랜차이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난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다. 엄마한테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그래서 자기 너무 지금 기쁘다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살짝 그렇게 흘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엄마가 너무 좋아해요. 엄마가 저 자랑만 하고 다니는데요. 자랑만 하고 다니실 정도로 그때는 근데 굉장히 엄마도 불안했고 너무 놀랬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했지만 저는 너무 큰 비즈니스인 걸 봤어요. 여기서 제가 원하는 제 꿈은 진짜 CEO였고 프랜차이즈 대표가 되는 거였는데 시스템을 정말 만들 수 있었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 또한도 가족을 지키는 일이었고 그 힘이 저는 가족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되게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지금 3남매거든요. 3남매인데 아빠가 공무원이었지만 3남매를 키우면서 이 빚을 공무원의 돈으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엄마가 정말 생활력이 강하셨거든요. 3남매를 진짜 뼈를 갈아서 키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걸 엄마의 생활력을 받기 때문에 성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반드시 있었고 해야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왔던 이유는 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냐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했고 제 나이 때 한 거죠. 제 30대, 40대. 완전 이 마르신 체형인데도 불구하고 이 높은 이 언덕길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끌었고 발톱이 빠져도 나갔고 인대가 늘어나도 발이 부은 채로 카트를 끌었던 저희 엄마 모습을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그리고 힘이 없으니까 이 언덕길 할 때 항상 배의 힘으로 밀다 보니까 배가 지금도 함몰돼 있어요. 피부가. 그렇게 엄마가 저희를 키웠거든요. 3남매를. 그래서 진짜 정말 잘 자랐어요. 언니가 있거든요. 언니는 박사예요. 박사로 잘 자랐고 남동생은 저렇게 대표의 모습으로 사업가로 자랐고 저도 이렇게 CEO의 모습으로 잘 자랐죠. 엄마가 이렇게 키운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 엄마의 고생과 헌신을 대충 살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공자로서 자랑이 되고 싶었다는 거죠. 그 삶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이유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꾹 참고 했던 거예요. 엄마한테는 말씀 못 드렸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또 했던 게 뭐냐면 자영업 할 때 막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근데 어느 날 거울 봤더니 엄마가 그때 그렇게 열심히 하던 그 야쿠르트 배달하던 그 겨울에 나갔던 그 모습이 30대, 40대였거든요. 저희 엄마가 되게 예쁜 시절이 아예 삭제된 거죠. 그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저랑 똑같아 있는 거예요. 영혼이 점점 없어지고 고개 숙이면서 일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너무 닮아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냥 쳇바퀴처럼 도는 그 영혼 팔아가면서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영혼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저의 그 삶을 보면서 나 지금 정신 차려야겠다. 다르게 해야겠다. 근데 저희 엄마도 엄청 깨어있다 보니까 너 계속 이렇게 노동소득만 하면 안 돼. 다른 걸 해야 돼. 부동산 쪽을 더 알아봐. 항상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남동생이 부동산을 했던 이유도 그 이유거든요. 왜냐면 이렇게까지 해봤지만 달라지지 않았던 삶을 본인이 더 잘하니까. 그랬던 모습에 제 30대에 너무 엄마랑 닮아있는 다른 일이지만 어쨌건 그 당시에는 야쿠르트 배달이 그래도 여자들이 많이 버는 일 중에 하나였어요. 노동 소득이 완전 노동판 끝판왕 노동판 끝판왕이지만 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진짜 나는 반드시 이 노동 소득의 탈출할 시스템을 소유해서 더 멋지게 찬란하게 40대를 살아야겠다. 노동과 시간과 영혼을 바꾸지 않는 일을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던 거고 진짜 엄마의 그 보상이 될 거다. 엄마의 희생이 인생이 거의 30대, 40대, 50대가 삭제된 그 인생의 그거를 지금은 엄마가 저는 지금 박사인 우리 언니가 엄마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완전 생활권을 다 책임지는 건 저거든요. 매달 용돈을 200씩, 300씩 드리니까요. 엄마는 월급 받듯이 반대 가시는 거여서 그냥 엄마는 내가 월급 줄 테니까 아예 급여라고 입금을 해요. 통장에. 200, 300 급여라고 입금을 해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 돈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자영업을 했다면은 스페셜한 날만 드렸겠죠. 생일, 어버이날. 그럴 때 보통 저야 그런 돈을 드리잖아요, 용돈을. 그 자영업했을 때는 사실 못 드렸던 돈을 지금 제가 그냥 어쩔 땐 200, 어느 날은 300 이렇게 급여라고 해서 입금을 해요, 일부러. 엄마 이거 그냥 급여야. 엄마한테 급여이기 때문에 내가 엄마 연금이니까 엄마는 수영하고 운동만 해, 제발. 일하지 마. 이제는 일하지 마. 할 수가 있는 나이도 아니고 이제 많이 늙으셨죠, 사실은. 이거 좀 어플빨이고. 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생활권을 책임질 수 있는 딸이 된 게 너무 좋아요. 되게 좋아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이걸 책임질 수 있는 게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제가 어쨌건 PM으로 부모님의 삶의 노후까지 책임을 지고 저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진짜 엄마의 보상이 꼭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들께서도 이걸 지킬 수 있는 도구가 사실은 저희가 그냥 회사를 다니고 자영업을 한다고 이걸 누군가를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지킬 수가 없더라고요. 예. 뭔가 큰일이 났을 때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PM이 저한테 너무나 가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외줄타기를 한 거예요. PM 사업에 전업을 한 거예요. 제가 벌고 있던 억대 연봉을 내려놓고 위치를 내려놓고 그냥 사회 초년생의 마음으로 뛴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걸로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될지 그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미친 듯이 했고 그 잠재력이 나왔거든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가족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생각해서 미친 듯이 그 잠재력을 나왔더니 이렇게 1년 반 동안 직급이 진짜 미친 사람처럼 달려나가는데 저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냥 계절마다 피넘을 경험해요. 계절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PM이니까 가능했구나. 진짜 내가 이때까지 누르며 살았구나. 어떻게 보면은 이 잠재력이 포텐 터지는 거를 백그라운드로 해줄 수 있었던 회사인 거예요. 달려나가는데 뭐 받쳐주는 회사가 아니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회사가 받쳐주고 그룹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잠재력 포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지금 완전 소득의 형태가 완전히 바뀐 거죠. 완전히. 현실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다른 현실을 선택을 한 거죠. 근데 그 선택을 하려면 그만큼 제가 당연히 이런 의지, 노력, 도전, 일로 가기 위한 이 시간 동안 미친 듯한 행동력이 나왔겠죠. 근데 그 가치는 너무 크더라고요. 짧았지만 그 뒤에 보상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던 CEO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더 큰 조직, 더 큰 그룹, 더 큰 어떤 PM에서의 레전드를 쓰고 싶어서 또 지금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들. 근데 PM 사업이요, 지금 정말 지금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매니아를 넘어서 소비자를 넘어서 판매자를 넘어서 경영자가 돼서 CEO를 한번 꿈꾸시면서 CEO 각자의 이름을 넣어보시고 꿈꾸시면서 저는 여기에 분명히 넥스트 CEO, 그 다음 CEO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정말 지금까지 하면서 조금 가끔은 고독할 때도 있었어요.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쪽이 없어요. 당연히 네트워크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장님들께서 뭐 이렇게 자영업도 하신 분들, 회사 다니신 분들 같이 하신다면은 우리가 또 한 번의 레전드를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강주에서부터. 그렇죠? 함께 저희 해강그룹 전국으로 글로벌로 또 한 번 저랑 저희 함께 레전드 한번 쓸 CEO 사장님들 진심으로 응원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